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아이들 키우다가 보면은 이제 애들이 종종 그 팔다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팔다리가 아픈 것이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병의 한 증상인데 그걸 표현을 간단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가 팔다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뭘 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몇 가지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팔다리 통증의 원인은 제일 흔한 것이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들이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박상이나 골절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농성 관절염이라든가 일과성 활막염, 또 자가면역 질환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종양에 의한 암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비교적 흔한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장통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픈 시간이 꼭 저녁에 자려고 누웠다든가 그 임박해서, 또는 잠이 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깨우고 다리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아픈 자리는 무릎하고 발목 사이의 앞쪽이나 뒤쪽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건들면 아프죠.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마사지를 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염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 그러면 성장통이 생기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뼈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근육 성장은 그걸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근육이 땡겨서 아픈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증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붙인 병명이 성장통입니다. 많이 운동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갖고 생기는 경우, 그 어떤 부위를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그 아픈 자리가 정해질 것이고, 그 아픈 자리에 따라서 병명이 이제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 무릎에 많이 아픈 애들은 오스구치 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발뒤꿈치를 많이 아파하는 애는 그 세버 디지즈라고 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 이제 미세 골절 같은 것들도 이런 범주에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흔한 오스구치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구치 병은 이 사진에서와 같이 요 무릎에 바로 아랫부분인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주로 아픕니다. 그래서 운동을 계단을 오르내린다든가 또는 달리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무릎을 많이 쓰는 경우에 그 통증이 요 부위에 가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오스구치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치료로는 운동을 좀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이 일과성 활막염은 말 그대로 활막에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염증이 왜 생기느냐, 대개는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고 난 다음에 1, 2주 뒤에 이 활막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 2주 정도 지나면은 회복이 되고, 길면은 뭐 한 달 보통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저절로도 잘 낫기 때문에 그냥 일과성 활막염이라고 해서 병명은 붙이고 치료는 쉬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화농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 세균의 감염이 이 활막이 있는 데에 가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세균의 감염에 의한 경우는 대개 우리가 고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 안에 고름들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름이 차니까 관절이 붓고 이렇게 붓고 또 뻘겋게 되고 만지면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이 경우에는 응급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뭐냐? 병명을 진단을 붙일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6주 이상 관절염이 지속이 돼야 되고 16세 이전에 이 관절염이 발생을 해야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그 무릎 사진입니다. 그래서 관절이 다 붓고 뻘겋게 되고 만지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발가락입니다. 엄지 발가락이라든가 두 번째 발가락이나 이런 데에 그 부종이 있고 만지면 굉장히 아파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손입니다. 손목 관절도 붓고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들이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심한 그 관절염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증상이 조금씩 또 다른 경우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조강직이라는 말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다. 그래서 밤새껏 편히 누워서 잘 자고 일어나서 피로가 회복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성인이나 애들이나 자고 일어나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누워서 꼼지락거리고 억지로 일어나서 움직이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고 양치하러 간다고 할 때 잘 못 가지만 어그적거리고 그러나 이제 세수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 갈 때쯤 되면은 좀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면 조금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의 특징은 이제 조조강직이 있다는 거, 운동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는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림프절이 커지는 증상들이 동반될 수도 있고 피부에 발진도 나오고 그리고 눈에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포도막염이라고 그래서 그 눈에 흰자위를 보면은 새빨갛게 충혈이 되게 되고 이럴 때에 아이들이 표현을 잘 못합니다. 자꾸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가 눈을 비빈다든가 또는 표현을 할 때에 글씨가 좀 뿌옇게 보인다든가 그런 말을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아이들에게서 포도막염이 합병된 거를 염두에 두고 안과 진료를 빨리 해야 됩니다. 안과 진료 받는 것이 일종의 응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자체는 어렵고요.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는 화농성 관절염이 빠르게 조치를 하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진단이 되면 빠르게 치료를 해야지 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주 이상 지속되지 않았을 때에는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약을 쓰기 시작하면 약을 쓰는 기간이 그것도 증상이 좋아지고 나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2, 3년을 더 쓰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한 2, 3년 더 써라. 이제 그래서 여러 해를 쓰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